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요즘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속이 갑갑해지기 마련이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우리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국가 채무도 무려 1,00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조선,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 분야의 불황도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헌데 이런 암울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독보적인 호황을 누리는 분야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방위 산업인데요. 우리나라는 뛰어난 가격 경쟁력과 빠른 공급 능력을 강점으로 세계 최대의 무기 공급 국가 반열에 올라섰는데 지금은 미국도 탐낼 만큼 압도적인 퀄리티의 무기를 선보이며 세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방송사 CNN에서는 우리나라를 방위 산업의 메이저리거로 칭한 바 있고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는 2024년 올해의 유망 투자처로 K방산주를 지목할 정도로 메이드 인 코리아 무기를 향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랭킹스쿨이 준비했습니다. 요즘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가장 핫하다는 K 무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 두 분을 현장에 모셔보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산업대학원에 있는 방위산업학과에서 교양교수 재직 중이고요. 현재 텔레스 그룹의 한국지사에서 국방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지대학교 군사학과의 최기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전쟁과 무기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방위 산업이 굉장히 또 핫한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 K 무기들의 순위를 정해봐야 돼요. 저희는 지독한 컨셉충들이라 네. 어쩔 수 없어요. 순위를 매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 박스 안에 다양한 종류의 무기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랜덤으로 하나씩 꺼내 볼 테니까 그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KSS-3? 왜 웃으세요? 이게 네. 뭐죠? 도산 안창호함이라고 해서 이제 잠수함의 함정을 건조하는데 한 척당 건조용이 1조에 달합니다. 배수량 기준으로는 3,000톤급 디젤 잠수함급으로서 가장 성능과 그다음에 우수한 무기 위력? 성능, 네. 위력을 자랑하는 그러한 국산 잠수함이 되겠습니다. 잠수함은 쉽게 말하면 물속에 어디선가 돌아다니는 네. 물고기 같은 존재예요. 쉽게 말하면 약간 전문 용어로는 209급, 214급, 그다음에 KSS-3급의 잠수함이 지금 건조 중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잠수함을 아주 잘 만들어요. 그래요? 잘 만들고 심지어 이제 수출 새로운 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 네임 자체는 처음 들어봤지만 도산 안창호급의 잠수함이라고 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잠수함이다라는 건 이제 대략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게 요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웨폰 시스템이라고 하는 무기 체계를 분류할 때 태생적으로 잠수함은 공격 무기에 해당됩니다. 우리와 현재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나 또는 주변의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잠수함 건조를 하고 잠수함을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주변국들이 긴장을 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우리나라 현재 이제 디젤 기반의 이 디젤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 중에서는 뭐 독일이나 일본, 우리나라 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우리의 디젤 잠수함 건조 능력은 거의 전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80년대 초부터 이제 잠수함이 이제 도입이 됐는데 그때는 우리 손으로 못 만들었어요. 도입을 독일에서 잠수함을 들고 들어오면서 우리가 기술을 배우고 이제는 독자적인 능력을 갖추는 건데요. 잠수함이 제일 무서운 이유가 바다 어디론가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돌아다니는데 얘가 무기를 싣고 다니는 거죠. 그럼 언제 와서 나를 때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전 세계 디젤 잠수함을 이 정도 성능의 잠수함을 만드는 건 거의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 미국인가? 미국은 핵잠수함을 핵잠으로 많이 바뀌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연료가 디젤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엔진 자체가 디젤 엔진을 쓰는 거죠. 그럼 시끄럽지 않나요? 자동차도 약간 가솔린 그게 디젤. 기술입니다. 수중에서 이제 적에게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결국은 그 음파 탐지를 하게 돼서 위치를 파악하게 되는데 이 디젤 엔진의 단점이 소음이 크다라는 건데 이거를 소음을 경감시키고 적에게 탐지되지 않도록 하는 그게 핵심 기술인 거죠. 그러네요. 이런 거 하나를 갖고 있다라고만 해도 어마어마한 공격 무기니까 쉽게 공격을 못하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왜냐면은 생각이. 지상에서 쏘는 거와 공중에서 쏘는 거는 보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네. 잠수함에서 쏘는 건 예측이 불가해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위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잠수함에서 발사해서 지상 물체를 타격하는 미사일이 있고 잠수함에서 발사해서 우리가 통상 어뢰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적의 함정을 격침시키거나 뭐 이런 위력들을 갖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핵잠수함을 주로 이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켄터키급 또는 이제 조지 워싱턴급이라고 해서 그 잠대지 즉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이 SLBM이라는 게 있어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SLBM에 탄두에 핵탄두를 실어서 보내면 이게 바로 핵 미사일이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여기서 저는 또 굉장히 궁금한 게 오늘 이제 뭐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우리 K 무기들 그러면 이게 또 수출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얼마입니까? 네? 얼마예요? 수출가가요? 그러니까 이걸 살려고 한다. 뭐 예를 들어서 건조 비용이 한 척당 한 1조에 달해요. 그 해외에 판매를 한다 그러면 1조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방산 수출의 주요 품목 중에는 잠수함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과거 대우조선해양, 지금의 현 하나오션이 인도네시아에 또 잠수함을 수출한 바 있죠. 그땐 뭐 얼마에 팔았나요? 얼마입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밝힐 수가 없어요. 뭐 저도 뭐 정확히 모름. 왜냐하면 양 국가 간에 그다음에 그 해당 회사 간의 어떤 비밀 조약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게 얼마입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예측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K 방산주가 요즘 그렇게 인기가 네. 많아요. 증권가에서는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그래서 태양광, 조선업, 2차 전지, 그다음에 방위산업과 원전. 5대 방산의 이제 유망주죠. 건배사 할 때. 건배사. 해줘 이방은 이렇게 가네요. 꼭 한번 써먹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아재 소리 들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어쨌든 오늘 저희가 순위를 매겨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잠수함이 가지고 있는 위력으로만 평가를 해본다면 지금은 대략적으로 뭐 하위권에 위치할지 상위권에 위치할지 이 정도만 판가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좀 위에 올려. 저는 많이 위일 것 같아요. 수출까지 고려했을 때는 저는 1, 2위 안에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캐나다에서 그 신형 신규 잠수함 도입 사업을 지금 교체 사업을 검토 중인데 오?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 규모만 60조가 넘습니다. 이거 60개 살 수 있네요? 더 살 수도 있죠. 올해 아무튼 방산의 효자 품목이 될 거예요. 상위권 쪽으로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상위권에 올려놓고 곧바로 다음 무게 한번 제가 꺼내보도록 할게요. 계속 나오는군요. 예. 이거 저도 아는 무기가 지금 나왔어요. 뭘까요? K9 자주포. 예비역 육군 중령 출신으로 기동 활용 무기 중에 가장 화력 체계를 대표하는 무기 체계니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1989년에 처음 개발을 해서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시제품으로 이제 양산이 시작되기 시작했고요. 벌써 만 30년이 넘은 장비입니다. 이제 꾸준한 성능 개량을 통해서 그동안 업그레이드를 해왔고요. 발표 기간이나 통계상의 집계 기준에 따라서 좀 상이하긴 한데 오늘날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수주 기준으로 보면 거의 70%에 육박하는 수준의 전 세계 베스트셀러 자주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기가 많다는. 그렇죠. 우리 방산의 대표 베스트셀러라고 얘기하면 되죠. 얼마예요? 금액이 자꾸 궁금하시면요. 예, 저는 그러니까 방산원가라고 하는데요. 이제 무기의 구매 가격을 결정하는 업무를 제가 좀 많이 했는데 K9 자주포 원가 산정에도 좀 참여를 한 바 있어서 우리 육군의 전력화 배치될 때를 기준으로 하면 대당 50억 원 내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당 50억 원. 그 모든 시스템과 세계 통합과 플랫폼 자체가 다 우리 국산이고요. 누가 저한테 K9 하니까 기아 자동차 K9을 얘기해서 그거 처음에 아니다. 그래서 네, 그거 아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K9 자주포가 기아의 K9보다 더 유명할 수도 있어요. 왜 K9이 또 성공한 제품이냐면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안보적인 측면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38선 휴전선이 딱 있으면서 그렇죠? 뭐가 제일 많아야겠어요, 결국은? 포가 제일 많아야겠잖아요. 전 세계 미국을 제외하고 이런 자주포 운용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K9, K55 합쳐서 한 1000대 가까이 돼요. 우리가 만들어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빅데이터가 많이 쌓이겠죠? 네. 그러고서 가격도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수출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에스토니아, 핀란드, 최근에 뭐 이집트 얘기도 있고요. 뭐 다양한 국가에.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무기 체계를 많이 쓰는 나라들끼리 모여서 같이 또 회의해요. 나는 이런 일이 있었다. 정비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서 며칠 세미나도 하고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유저스 클럽이라 그러는데 K9이 유저스 클럽을 해요.
그래서 창원에서도 했었고 이번에는 핀란드에서 했어요. 그러면 핀란드에 전 세계 K9을 쓰는 전 세계 유저들이 네. 모여서 거기서 회의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우리나라 무기 체계를 쓰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만든 예. 국산화율, 수출, 그다음에 모든 국가에서 만족하고 있는 고객 만족도까지 봤을 때 야. 최고의 무기가 아닌가. 전 세계에 또 명품 자주포들이 있습니다. 뭐 미국의 팔라딘 자주포를 팔라딘, 비롯해서 뭐 독일산, 그다음에 뭐 해외 많은 무기들이 있는데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해도 100년이 앞선 나라고요. 네. 벌써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명품 전차와 자주포 등을 만들었던 명실상부한 그런 군사 강대국이었던 나라에서 우리 동방의 이런 한국이 명품 자주포를 만들어서 전 세계 마켓시어의 한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구독자분들이나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도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겠다. 그 위력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K9 자주포는 기본적으로 155mm 포탄을 사용합니다. 이 155mm 포탄이 우리 국내 방산업체인 풍산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사거리 연장탄이라고 해서 개발을 완료했는데요. 기존 사거리가 40km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사거리 연장탄을 통해서 최대 사거리 60km까지 명중을 합니다. 근데 60km를 날아가는 게 아니라 60km 밖에 있는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2022년 2월 우러 전쟁 발발 이후에 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인명 손실과 장비 소실률의 약 70%에 해당되는 피해율이 155mm 포탄에 의한 피해라고 집계되고 있습니다. 첨단 무기가 재래식 무기를 압도하고 뭐 게임 체인저 같은 뭐 드론의 출현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 155mm 포탄이 전쟁과 맞아요. 전투의 네. 현장에서는 그 중심이 될 수밖에 없더라. 아니 그러면 이 K9 자주포랑 지금 여기 후보에 올려주신 KSS 요 3급 잠수함 이거는 땅이고 이건 바다라서 그렇죠. 약간 조금 비교가 좀 비교하기가 애매하죠.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위를 매겨야 한다는 거. 사실은 저는 좀 후한 점수를 주고 싶은 게 해외 방산 수출의 효자 종목이에요. 오죽하면 유스도 K9 자주포를 신품이 아니라 중고로도 사가겠다고 줄을 쓴 그런 나라 있어요. 대박이다. 근데 이게 사실은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벌써 1, 2위를 정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 우리끼리 이렇게 막 정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있잖아요. 일단 요렇게 상위권에 네, 이 두 네. 가지 잠수함 위에 자주포 K9 자주포 이렇게 나래비 하니까 부담스럽다. 음. 약간 지그재그로 좀 해서 좀 헷갈리게 싫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FA50 전 몰라요 이게 뭔지. 교수님 아. 전문가십니다. 만드셨나요? 제가 참여를 했죠. 오, 네, 진짜?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정공격기라고 할 수 있고요. 전투기보다는 약간 낮은 T-50이라는 비행기에서 시작이 됐어요. T는 이제 트레이너고요. 요 FA는 이제 어택이죠, 어떻게 보면요. 파생형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T-50 항공기가 개발되면서 FA-50까지 같이 개발이 됐어요. 가장 또 사랑하는 비행기입니다. 네. 아니 진행자분 지금 저랑 눈 마주쳤는데 다음 질문 알아요. 이거 얼마냐고 물어보실 거죠? 어떻게 아셨지? 만드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미국에 락히드 마틴이라는 방산업체가 있어요. F-16이라고 하는 전투기를 개발합니다. 예. 그래서 이 FA-50은 말씀해 주셨던 T-50 저 훈련기 예. 이 동종 계열의 전투기와 이 훈련기는 그 락히드 마틴의 F-16 기종에서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돼요. 대당 가격이 이제 무장 체계라든가 이런 거에 옵션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소나타카가 네. 3천만 원인데 그렇죠. 옵션에 따라서 막 5천만 원도 돼. 그렇죠. 450억에서 한 500억 정도. 네. 되게 비싸구나. 되게 비싼 거였구나. 네, 일단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수출이 다 됐고요. 우리 군도 당연히 공군에서 당연히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폴란드는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작년에 워낙 큰 실적이 있어서 네. 폴란드에도 들어가고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그 외의 국가들에도 지금 계속 수출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FA-50은 굉장히 좋은 비행기입니다. 기술자분들, 방산업계 종사자분들, 또 정부 관계자분들이 땀과 피가 녹여져 있는 이 초음속 전투기를 전 세계 8번째로 개발한 나라에 우리가 우와. 이름을 올리게 된 결정적인 주인공이 됩니다. 근데 저 네. 진짜 개인적으로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개발 과정에 참여해 주셨잖아요. 이게 막 수출되고 팔릴 때마다 뭐 일종의 뭐 뽀찌 이런 거 뭐 받아요? 뭐 인센이라든가 뭐 이런 거 어머. 있어요? 진짜 개인적으로 잠깐, 궁금해서. 전문 용어. 교수님 바로 조심하셔야겠어요. 네. 아니, 진짜 궁금해서. 1년의 경영 성과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잘 성공이 됐다 해서 뭐 특별한 인센티브 나고 그런 건 없고요. 1년의 성과를 보고서 이제 회사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이제 기본적인 이 모든 기술은 국가 기속입니다. 네. 회사에서 개발을 카이. 하는데 락히드 마틴이라는 회사가 같이 개발했어요, 미국에.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면은 로열티를 줘야 돼요. 계약상 이 항공기가 몇 대 수출이 되면 얼마의 로열티, 기술료를 이제 주게 돼 있죠. 커미션 네. 말고 꽂지 기술료, 말고 기술료. 네. 꽂지 아니고. 땡 맞지 말고. 아니, 그러면 이 FA50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저희가 비교를 하려면 뭐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뭐 이것도 관건이 되긴 하겠지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위력이 자주포랑 이 잠수함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도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역시요. 근데 하게요? 우리 공군의 주력 항공기는 F-15라는 비행기가 있고요. F-15. 그다음에 F-35라는 또 스텔스 전투기가 우리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동급은 아니에요. FA-50은 작전 개념에 맞게 클래스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FA-50은 F-15만큼의 위력은 아니지만 F-16을 이상을 능가하는 비행기이고 하이 클래스 공격기는 아니지만 전투기는 아니지만 그 클래스 내에서는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굉장히 좋은 무기체예요.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한 중간 정도? 중간점. 카이에서 전화 오시겠네요. 네, 일단 세 번째 놓으시죠. 일단은 요 정도에 예, 예, 그러면 예. 일단은 놓고 뭐 최종적으로 만약에 가실 때 뭐 그 다음에 어떤 그렇죠. 무기가 네, 나오는지에 네. 따라서 또 네. 달라질 수 있어서 얼마든지 반박 환영합니다. 네, 네. 이것도 제가 아는 무기예요. 천무. 아, 이걸 어떻게 하세요? 한국판 강철비라고도 얘기를 하죠. 하늘에서 흩뿌려지듯이 그 일대를 초토화시킨다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화력을 갖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K239. 그래서 미군의 MLRS라고 하는 다련장 로켓포를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거죠. FA-50과 같은 전투기도 이렇게 편대 비행을 하듯이 이것도 이제 포대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천무 K239 한 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의 포대를 또 집단 포대를 구성했을 때 전술핵, 그러니까 전략 핵이 아니라 전술핵에 버금가는 파괴력과 위력을 지녔다는 얘기까지 해요. 가공할 핵 파괴 능력과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천무랑 K9 자주포랑 비교했을 때는 이 친구가 위예요? K9은 하나씩 나가겠죠, 일단은. 얘는 따다다다다다. 수학적으로 이거는 우르르 내려오겠죠. 응. 그래, 그렇게 봤을 때는 좀 더 가공할 만한 위기체계라 할 수 있죠. 네. 이 친구도 인기 많나요? 오, 그럼요. 아랍에미리트, 중동의 사우디, 일부 수출이 폴란드. 이미 됐고요. 제가 보기엔 앞으로 이런 무기 체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FA-50이나 자주포는 어떤 타겟을 두고 그 타겟을 위해서 가잖아요. 응. 미사일이. 얘는 그냥 그 지역 일대를 그냥 갖다 다 미사일로 쏴버리는 거죠. 강철비가 맞죠. 그냥. 앞서 말씀해 주셨던 K9 자주포가 네. 육군의 기동 화력 체계에서 뭐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정도만이 아마 비견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궤도가 달린 화포 차량이 약 5,600여 문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국방부를 이른바 포방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수치는 전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 유럽의 육군의 화력 체계를 다 합산을 해도 우리나라 5,600여 문에 해당하는 화력 기반 체계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K9 자주포와 K239 천무가 되죠. 네모난 네. 이러한 박스에 네. 여기에 이제 발사관들이 설치가 돼 있어요. 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개량형으로 해서 발사관이 8개 내지 10개 또는 통상 12개 정도의 12개. 발사관이 있는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한 번 딱 쐈을 때 12개가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작전에 장전은 따라서. 이제 네. 최대 36발 내지 40발까지도 장전이 되죠. 40발까지요?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네. 간의 전쟁에서도 미군이 지원해준 MLRS 그다음에 뭐 하이마스라고 하죠. 뭐 그런 체계와 견주어도 거의 비등한 수준의 네, 네. 그러한 더 무기 우수할 체계가 수도 되겠어요. 있어요. 후보에 올라가 있는 이 세 가지 무기랑 견주어봤을 때 K9 자주포와 동급으로 한번 올려보시면 네, 어떨까 싶은데요. 어? 또 같은 회사예요, 다. 이것도 하나? 한화 네. 야 대단한데 하나? 이 K9 자주포랑 음. 공동 1위 공동이 또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오늘. 이게 점점 근데 좀 두렵다. 왜요? 이거 무슨 기준으로 순위 매겼냐부터 시작해서 우리만의 기준. 네, 우리만의 기준. 그럼 저희도 술 먹고 얘기하면 안 돼? 네네네. 술 먹고 녹화하면 안 돼? 네, 요즘 사- 그런 건 안. 요거는 약간 게임에서 많이 본 오. 단어인데 천궁. 무슨 성공. 게임을 하시길래? 천궁이
청궁이 또 효자 상품이에요. 그 유도 무기의 일환인데요. 다 궁 시리즈가 많아요. 신궁, 청궁, 해궁. 궁 시리즈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어뢰는 참고로 상어 시리즈가 많아요. 흑상어, 청상어, 홍상어 뭐 이런 상어 시리즈가 많은데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청궁이 1이 있고 2가 있는데요. 청궁-1은 항공기를 잡는 요격용이고요. 청궁-2는 미사일을 잡는 요격 미사일이에요. 지금 수출 실적도 많아요. 이제 한국형 대공방어 체계의 또 주축을 네.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미군이 사용하는 패트리엇 미사일 아마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뭐 그런 성격의 네. 안 들어봤어요. 예. 전문 분야로 가면 이제 삼축 체계라는 게 나오는데요. 예. 우리 지금 현 안보의 큰 전략이 삼축 체계입니다. 삼축 체계의 일환으로 우리가 어떤 미사일이나 항공기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런 무기 체계인데요. 일단 레이더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더가 돌아가면서 항공기가 오는지 미사일이 오는지 계속 봐야 되고 식별이 되면 미사일이 교전 통제소라는 데로 보내요. 그 정보를. 그 교전 통제소라는 데는 쉽게 말하면 컨트롤 센터죠. 네. 정보를 분석해서 이거는 요격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때 미사일 포대 신호를 주겠죠. 그러면은 이제 미사일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이 청궁 시스템이에요. 근데 궁금한 게 항공기도 움직이는 거고 날아다니는 미사일도 그렇죠. 움직이는 건데 어떻게 그걸 추적을 해서 잡아요? 청궁이 독특한 점이 미사일을 수직으로 쏩니다. 올라가면서 약간 각도를 90도 정도 꺾어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약간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탄도로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날아가면서 스스로 기동을 해버려요. 그럼 그 기동을 하려는데 거기 뭐냐면 측추력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방향을 빨리 돌릴 수 있게 하는 기술이 일단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커라는 또 장비가 있어요. 미사일이 타겟을 해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GPS가 달려서 그러니까 이동하는 목표물도 추적해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네. 되어 있죠. UAE에는 이미 수출이 한 3, 4년 전에 이미 됐고요. 조만간 또 중동에 또 좋은 소식이 있고 동남아에도 지금 마켓이 있고 이제 항공기를 만약에 잡는다라고 했을 때 스텔스 전투기 이런 것도 해당돼요? 그런 게 제일 정말 좋으신 질문이에요. 그 솔직히 되게 어렵죠, 스텔스가. 근데 스텔스가 또 안 잡힌다고 할 수도 없어요. 잡히긴 또 잡히겠죠. 그러니까 계속 창과 방패의 싸움이니까. 일단은 레이더에 식별이 안 되면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스텔스는 어떻게 탐지해서 어떻게 요격할 거냐. 가령 북한이 개발 중인 이미 개발을 완료했다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어떻게 요격할 거냐 그러는데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 이스라엘 등 이 대공방어 체계의 기본 원리는 이제 종말 단계에 요격을 해요. 발사해서 높은 고도로 상승해서 이제 지상으로 낙하하는 종말 단계에서 그걸 탐지 추적을 해서 정확하게 요격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한 발 쏴서 요격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다층 방어 체계라고 해서 고고도로부터 중고도, 저고도에 이르기까지 그 고도별로 이제 요격 체계를 다르게 사정거리에 가져가는 따라서 거죠. 네. 다층 방어를 하는 거죠. 기술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대부분의 지금 우리가 같이 얘기했던 무기 체계들이 다 공격형이에요. 근데 청궁은 어떻게 보면 수비형이죠. 공격형 위주로 순위를 매겼을 때는 이제 청궁은 이제 아래다. 조금 아래쪽이 아닐까. 중간에 놓으시죠. 네. 중간이라고 한다면 FA50 밑에. 밑으로 네. 요 정도. 요것도 이제 저 알아요. 흑표. K2 흑표 전차입니다. 네. 전차는 이른바 전쟁에 우리가 얘기할 때 지상전의 왕자라는 표현을 또 쓰죠. 네. 105mm 활강포를 주포로 사용하고 있고요. 흑표 전차도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전차, 그 다음에 독일의 레오파르드 전차, 미군이 또 운영하는 M1 에이브럼 M1, 전차 시리즈. 그러한 명품 전차들 반열과 거의 동급의 반열에 올라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저는 사실 근데- 흑표하면 흑표 흑침대밖에 생각이 안 났었는데 K 흑표 근데 예전에 또 흑표 하니까 그 말표 말표가 구두 닦는 이제 말표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무기체계예요. 일단 전차라는 거는 뭘까요? 앞으로 뚫고 나가는 게 전차예요. 땡크. 그렇죠? 네, 그렇죠. 앞으로 네. 밀고 나가야 되잖아요. 밀고 나가려면은 일단은 내 화력이 강해야 되고 어디 누가 어떤 적의 위험 요소가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네. 피탄에 대한 보호도 있어야 되고 종합 기술이 융합된 게 전차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맨날 축구하면은 독일 전차 군단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독일의 전차 기술이 전 세계 최고였죠. 근데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 이제는 독일 기술에 거의 근접하거나 어쩌면 독일을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K2 전차가 대표적인 이제 우리 대표 전차인데 이번에 이제 폴란드 수출까지 성공하면서 많은 국가의 이제 관심을 받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거를 이제 다른 무기 체계들처럼 네. 수출로 많이 만들어 가야 돼요. 이제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제 아, 이슈로 그러면- 남아 있습니다.
첫 수출이 되긴 했지만 여기에 올라와 있는 무기들 대비해서는 수출이 막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폴란드 수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0대 가까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어떻게 수출을 이어갈 거냐가 좀 문제고요. 성능 자체로 볼 때는 독일 전차에 전혀 밀리지가 않아요. 능동 방어 체계와 이제 수륙 양용이 되고 화성 방어 체계도 갖추어져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독가스가 살포되는 그런 생화학 물질에 대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방어 시스템이 구축되어 네. 있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니까 네. 질문할 거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이거 예. 대당 우리 한국군에 납품된 건 96억에서 98억 정도에 네. 납품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대당 100억 내외. 참고로 독일 전차는 이거의 한 3배 그렇게 비싸요? 비싸요. 기능과 성능은 거의 우리나라 동등 최고 수준이라고 동등 보시면 이상이에요. 돼요. 인기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자, 그럼 어디에다가 놓을까요? 또 어려운. 다 좋은데 일단은 그래도 천국 밑에. 천국 밑에? 네. 그래 일단은 네. 앞으로 근데 흑표는 많은 부분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네, 더 네. 주목 많이 미래가 받게 더 될 거예요. 기대되는. 왜냐하면 자, 그러면 마지막 무기 요겁니다. 현무포. 현무 이거 저도 알아요. 그 네, 전현무 뭐. 씨 말고. 이거 무시무시한 뭐 무기야. 무기의 끝장왕이죠. 네. 네. 왜 그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위력으로만 따지면 끝판왕이죠 사실은. 맞아요. 우리나라는 핵무기가 없잖아요. 핵무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된 배경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로 따지면 이제 전략무기에 해당되죠. 그냥 뭐 천무도 있지만 여긴 현무 시리즈거든요. 현무 이제 1, 2, 3, 4 응. 지금 5까지도 오, 개발 네, 중이고요. 그쵸. 4도 4-1, 4-2, 4-3, 4-4 이렇게 있습니다. 비밀 사업. 생각보다 많이 언론에 공개가 되지도 않고 애지중지 조심히 다루는 무기체입니다. 그냥 벙커버스터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하 200~300m까지 뚫고 들어가는 건 일도 아니고요. 현무포의 4-1, 4-2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네. 항공기에서 쏘냐, 지상에서 쏘냐, 함정에서 쏘냐에 따라서 4-1, 4-2, 4-3 이렇게 좀 나눠요. 맞습니다. 대단하다. 네. 근데 죄송한데 이게 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대지 미사일이에요. 네. 지상에서 발사되는 발사체로서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게 목표고 탑재 유형이나 탑재 플랫폼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지대공도 가능하고 지대지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전천후 무기체계인데 대단하다. 화력 자체만은 우리나라 한국산 무기 중에서는 거의 뭐 최고의 끝판왕이라고 여기죠, 보시면 여기 돼요. 이거. 이것도 아직은 많이 공개가 안 돼요. 왜요? 전략 무기. 전략 무기고. MZ 세대들 말씀인 그 필살기잖아. 네. 요즘 근데 필살기란 저도 말 잘 안 쓰긴 합니다만. 진짜? 네. 그럼 편집해 주세요. 진행자예요. 싫어요. 정부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많이 안 해요. 워낙 강력한 위력을 갖고 있는 무기라서 괜히 또 이게 남북 관계라든지 이 동북아 관계에 긴장을 괜히 뭐 긴장을 야기시키고 만들 수 있는 무기 괜히 체계죠. 갈등을 고조시킬 이유는 없죠. 우리나라는 핵무기 개발을 못했잖아요. 사실은 핵무기가 필요한가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반도 지형상 전략 핵무기라고 하는 핵무기 하나가 잘못 쓰여지면 한반도 자체가 사실 지도상에서 다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 핵보다는 그 파괴력이 약간 강도가 낮은 전술 핵무기를 이제 주로 우리 한반도 지형에서는 이제 많이 사용할 수 있다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현무가 그런 전술 핵무기를 대체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얼마 전에 동영상이 한번 나왔었죠. 특정 타겟에 현무가 가서 수직으로 꽂히면서 밑에를 쫙 파고드는 벙커버스터. 화면의 영상으로는 보도 무시무시해요. 일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원하게. 위력으로만 보면은 1위가 맞죠. 뭐 단연 네, 뭐라고 위력으로. 끝판왕이니까 뭐 뭐니 해도 힘 센 게 최고 아닙니까? 우리끼리 하는데요. 뭐. 구체적인 수치 이런 것 자체도 말하는 게 조금은 좀 근데 이제 보완적인 요소가 좀 있어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미사일이잖아요. 미사일.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로 구분하는데 탄도 미사일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일종의 포물선을 그리면서 탄도 곡선으로 날아가요. 이 탄도 미사일은 무거운 중량을 실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간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순항 미사일은 이제 미사일 뒤에 꼬리 날개가 달려 있고 카나드라고 하는 구동기와 전동기가 달려서 발사 이후에 상하 수직 좌우 방향 전환이 가능해요. 발사 속도도 탄도 미사일보다는 좀 속도가 좀 느리지만 근데 이 현무는 그러면 탄도미사일이냐 순항미사일이냐 했을 때 탑재 플랫폼이라든가 발사체에 따라서 이게 탄도미사일 또는 휴상미사일의 특징을 동시에 가질 수 있어요. 게다가 마하, 그러니까 음속에 마하 5에서 마하 10까지 발사 속도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날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비견하더라도 충분히 그 성능이 나오죠. 어마무시한 무기가 맞습니다. 좋은 거 다 짬뽕돼 있네요. 자, 그러면 두 분께서 다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네. 제일 위에 현무포를 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동의하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의 교수님 현장에 모셔보고 요즘 전 세계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핫하다는 K 무기 관련돼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 랭킹은 재미로만 봐주시고 여러분들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댓글로 또 소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얘기들을 싹 다 들어봤는데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무기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우면서도 뭔가 한편으로 든든하다. 오늘 두 분 교수님 자리해 주셨는데 교수님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고요. 네. 이 외에도 많은 무기 체계와 많은 능력과 이제는 마케팅 역량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산을 항상 응원해 주시고 뭐 혹자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나라가 이러한 방위 산업 이걸 마냥 잘한다고 해야 되냐? 결국은 인명을 살상하고 이 무기 수출하는 거 우리가 마냥 잘한다고 하고 박수 칠 일이냐 하시는데 이러한 국방력이야말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예방한다는 데에서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 구독자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었길 바라면서 저희 이만 같이 여기서 인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